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과 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1262분씩을 청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제 그 급락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상당히 중요한 신호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 변화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 아무튼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당한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외환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약달러가 진행된다는 거는 상당히 위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전기차. 네. 그 다음에 자, 이게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아르헨티나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이러면은 국민이 더 못 살아지는 겁니다. 예, 무슨 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물론 그쪽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선택을 했지만 민영화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네, 모든 게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총재가 뭐라고 그랬냐? 금리 인하 진짜 민영화하면 골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인데 저도, 예. 그래서 준비 잘 하셔요. 아무튼, 예. 필라델피아는 총재 금리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다. 웃기는 짜장들이죠.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CT 부실 기업 채권 사업부도 폐쇄. 예, 수익 저조한 사업은 철수한다. 지금 심지어는 미국에서 은행 그 파산이 약 한 300개까지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사에 계속 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300개. 그러면 은행 이슈가 반드시 될 거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하고 같이 물려서 은행 부도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큰 공영 은행들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엔 유로 강세, 그럼 달러 약세죠. 달러 약세면 네, 다 폭락하는 겁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증시 보시면 돼. 미국은 연착륙인데 유럽은 침체다? 아니요, 둘 다 망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놓으시고 시장을 보셔야 돼요. 네,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판단하시고요. 어제 경제지표 발표된 것 중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많이 올랐죠. 네, 예측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신뢰가 살아나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도 좋아지고 있죠. 경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 실제로 컨퍼런스 보도를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이 128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점은 못 넘지만 그래도 상당히 평이한 수준, 소비자 신뢰지수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 전에 침체 기간들을 보시면 살벌하게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여기 2000년,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무시무시하죠. 근데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예. 팬데믹 때도 많이 안 죽었고요. 그래서 이 하락폭을 봤을 때 지금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왜 증시가 급락이 나왔지? 참 퀘스천이죠. 네, 저도 퀘스천입니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어제 나스닥 선물인데요. 자, 4시 반부터 여기 5시 45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급락을 했죠. 이거는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겁니다. 네, 지금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크게 많이 못 올라오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중요한 신호다 이거죠. 그럼 이 신호가 왜 발생이 됐느냐? 아까 경제도 좋았고, 그러면 지금 good is 뭐가 되는 거죠? 갑자기 bad가 된 겁니다. 그죠? 예. bad is good. 지금까지는 bad is good. 네. 자, 이러다가 bad is bad도 아니고 뭐가 됐죠? 예. good is bad가 돼버린 겁니다. 심각하죠? 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잘 보시고요. 그러면 왜냐? 자, 핑가를 뭐라고 되냐면 고점 부담이다. 고점 부담.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다. 맞아요. 이거는 차익 실현이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어마무시하게 선물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죠. 예. 아직은 추세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간을 한번 본 겁니다. 간을 봤어요. 시장이 얼마나 버틸까? 버티고 있죠, 지금. 올라오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퀘스천이죠. 근데 제가 오전마다 보여드리는 지표가 있습니다. 스키오 지표입니다. 자, 요게 12월 14일 고점을 찍었어요. 네, 160일을 찍었다가 자, 12월 15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가 6%가 빠집니다. 자, 15일 날. 그 다음에 자, 18일 날 마이너스 9%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19일 날 몇 프로? 마이너스 4%. 여기 합이 얼마냐면 빠진 게 마이너스 13%입니다. 야, 나스닥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나스닥을 보면 빠질 일이 없잖아요. 맞죠? 그지 않나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키우 지표는 어떻게 됐어요? 예, 반대로 다 빠지고 있었습니다. 뭘 예고한 거죠? 뭔가 지금 폭락할 그런 게 생기겠구나 나온 거예요. 고점을 찍고 나서. 자, 제가 이걸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고점을 찍은 다음에 대략 요 오전에 설명한 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략 한 몇 주가 지나면 폭락이 옵니다. 이렇게. 이때도 고점. 자, 이때도 여기 고점인데 고점인데 지나고 폭락이 나오죠. 예, 미리 찍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 폭락이 나와요. 지수가 꺾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고점을 치고 요거는 상당히 오래 갔죠. 그러다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점이죠. 고점인데 살짝 꺾였잖아요. 네, 그러면 조만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어마무시한 뭐가 온다?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 스큐 지표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큐 지표는 먼저 빠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폭락이 한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스큐 지표를 잘 보시고 저는 뭐 언제 한 번쯤 고점 지나니까 뭐 슬슬 이제 빠질 때가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차익 실현과 테스트 기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잘 대비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스큐 지표, 선행 지표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오전마다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도 먼저 고점을 치고요. 조금 지난 다음에 폭락 한번 했죠. 이번에 이제 고점 치고 이제 좀 지나면은 내년 1, 2월쯤 되면 무시무시한 폭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락한다가 아니라 폭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상황 보면 조금 파는 경향이 있고요. 저점 부근에 있고요. 잘 보시고 10년물도 마찬가지 앞에 거 3년물과 비슷하게 지금 이 저점 부분에서 지금 개기고 있는 부분이죠. 잘 보시면서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3년물 외국인 조금 팔았네요. 그동안 좀 사다가 자, 10년물 좀 샀고요. 그 다음에 달러 선물. 자, 달러 선물 조금 샀습니다.
많이 안 내렸다는 얘기죠. 네, 많이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ADR 값 하락 종목수 많고요. 어제랑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94고요. 심리 안 좋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죠.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환율과 코스피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환율은 상당히 높은데도 코스피가 계속 껄떡대고 있죠. 네, 과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크게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2020년 경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도 그런 상태이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빅스 보시면 빅스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바닥.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폭락의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요 현재 위치에서 있다가 폭락. 빅스가 이제 스키우랑 비슷한 거죠. 여기 있다가 폭락.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려오는 흐름.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 위치에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오늘 패턴 떴네요. 네. 자, 하라미 크로스. 자, 어제의 상승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늘 생긴 캔들의 도치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있는데 고점 2610, 저점 2587 둘 중에 하나를 돌파하거나 붕괴시키면 큰 변동성이 예고되는 바 조심하시고요. RSI 70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매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락의 비중을 두시고 잘 보시고요. 자, 100일과 200일 선이 데드크로스 난 거를 살짝 오버슈팅 됐는데 회귀할 것이다. 왜? 100일과 200일이 데드크로스 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RSI가 지금 찍었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여기 만약에 저점을 깬다라면 2300이죠. 2300 부근에 저점을 깬다라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파동도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이동평균 잘 보시고, 자, 120과 60은 서서히 돌기 시작했지만 장기 2편 120은 아래를 향하고 있다. 골든 크로스 났고요. 자, 이거는 단기 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주봉을 보시면 지금 걸려 있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자, 200주 걸렸죠. 내일 넘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200주. 그래서 현재 60일과 120일 끝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0주와 200주가 데드크로스 났어요. 또 주봉에서. 그러면 연속적으로 난다는 얘기는 지금 하락 압력을 많이 받는다.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도 20개월과 60개월이 데드크로스 나 있어요. 네, 지금 더 이상 상승 못하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 데드는 어디랑 비슷하라고요? 여기 있는 IMF 시절과 상당히 유사하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고, 그 다음에 지금 RSI를 보면 52.3 상승의 모멘텀이 있지만 파동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IMF 대자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파동 관점은 세 가지 시나리오. 자, 1650%는 반드시 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파동 관점을 보면 8월 1일 고점을 아직 못 넘고 있고요. 결국엔 이쪽에 있는 9월 15일 고점에 지금 걸린 상태죠.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세게 일어났고 78% 부근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주 남은 내일과 다음 주 상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느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락의 관점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200 이 관점을 잘 보시라. 코스피 200, 그래서 224, 192, 122.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파제 애들 어때요? 못 가죠. 지금 여기 33,700, 800 요 부근이 엄청난 저항입니다. 이거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와리가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력들은 좋아요. 왜? 얘네들은 이 상승을 이제 여기서 다 팔고 있는 거죠. 저항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아까 기사에서도 환율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강세였죠. 그죠?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얼마 120에서 여기까지 90까지 내려오면서 폭락을 했었습니다. 약세로 전환이 된 거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115에서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얘는 한 뭐 80까지 85까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수입 물가가 증가하고 미국은 물가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약세가 될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일단 먼저 금부터 보면 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12,500원이 돌파가 될 때 연습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채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환율 보겠습니다. 자, 환율 월봉에서 여기 2008년 여기가 상당히 환율이 높죠. 이때가 닷컴 버블 때인데 닷컴 버블 때죠. 예, 요때이죠. 요때도 닷컴 버블 때 보면 올라갔어요. 확실하게 보이시죠? 2002년 3월까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자, 달러 아까 인덱스는 어땠어요? 내려왔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도 달러 약세면 워낙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별로다. 그래서 환율도 잘 봐야 된다. 왜 환율을 잘 봐야 된다?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약세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시고 지금 추세가 죽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과 조정이지 하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높여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6원 20점 올랐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 상황을 진짜 예리하게 보셔야 되고요. 오늘 매매 동향은 없어요. 거의 오늘 거래가 이제 안 이루어졌고요. 선물만 가지고 열심히 치고받고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보합, 항생도 보합, 예. 그 다음 미 선물 시장도 살짝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에서 어때요? 네. 외국인들만 수량적으로 많이 팔았지만 없습니다. 거래가 거의. 그죠? 금융투자만 좀 샀고요. 자, 시장 추이를 보시면 없습니다. 그동안에 뭐 3일 동안 좀 산 거 안 들어오죠? 코스닥 조금, 네. 차익, 그 다음 비차익, 비차익에서 좀 팔았고요. 자, 선물, 매도, 자, 콜 매도, 풋 매수. 이게 뭐죠? 하방 배팅 하는 겁니다. 자, 미니,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뭐죠? 네, 선물 옵션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 투자 일자를 보시면 오늘은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증시자금에서 자, 융자잔고 조금씩 빠지게 하는데 아직 멀었다. 17조 2천억. 이게 10조 밑으로 가야 이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한 10조 정도 빠져야 이게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지거든요. 네, 그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SK 하이닉스 똔똔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조금 매도. 자, 그 다음에 차트는 고점 부근에서 횡보. 그 다음에 오늘 삼성 전자 얼마? 예, 200원 올랐어요. 외국인 샀고 기관 조금 사고 개인 팔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고점이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75,000 그러면 네,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아마 그러면 한 8만 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조금 들어온다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또 대세 상승이니 참 어려운 얘기 좀 하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코스피는 전 고점 상황 2,700이라고 할게요. 2,700까지 열어놓으시고요. 자, 거래량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요 상황들 12월 달은 네, 뭐 거의 뭐 지금 뭐 쌍봉 정도 형태로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네, 하람이 크로스, 네, 하락 반등,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생긴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보시고요. 자, 코스닥 큰 힘 발휘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 네, 그 다음에 오늘 콜 쪽을 보시면 네, 어제 어마무시하게 100% 넘게 폭등했다가 다시 죽는 모습. 자, 그 다음에 풋은 저점에서 자, 하람이 크로스 이렇게 생기는 모습이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곱바스인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자,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360에서 2320으로 저점이 여기고요. 자, 이파가 조금 늘어났죠. 여기서 이쪽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3파는 이렇게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0원 정도. 그래서 5780에서 5740까지.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저점이 1825죠.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파동은 유효하다. 그러면 자, 3파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하라미 크로스 어때요? 조만간 자, 바닥 지금 다졌고요. 다이버전스 생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파의 특성상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보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거래량 안 들어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월봉에서 지금 고점을 넘을 상황. 자, 18,000 네, 열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닥이 신호일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갈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고점 코스피 200에서 351을 못 넘었죠. 네, 앞으로 넘을지 여부를 관찰하시면서 넘게 되면 파동이 좀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자, 어때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어제 한 반 정도 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하라미 크로스 생기면서 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네, 반등. 그죠? 네, 반등이 거의 다 왔고, 자, 왜 반등이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A파, B파죠? 37.5% 까였고요. 그 다음에 26% 올랐다가 지금 여길 넘어야 돼요. 352.9. 자, 넘을지 말지는 아직 모르지만,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코스피, 뭐죠? 네, 달러 표시입니다. 여기 전고점 지금 저항받고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자, RSI, MACD 오실레이터, 양의 단기 살짝 상승이지만 조만간 죽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포지션 분석 어떨까요? 네, 보시면 자,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월 15일부터 3조 9천억, 예, 많이 팔았네요. 개인들 상승 포지션 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 2조 원어치 샀고요. 하락 포지션 잡았습니다.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외국인들 포지션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바뀌고 있죠. 지금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게 살짝 꺾였습니다. 자, 1조 9천억 샀고요. 예, 현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안에서 살짝 상승 추세이긴 한데, 완전 상승이 아니라 지금 포지션이 조금 바뀌고 있다. 뭔가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급락한 내용과 코스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